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뉴저지 리치필드의 한 개인집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위반한 국외 여행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다카 수혜자가 소폭 감소해 총 6,6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기금 모금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뉴저지 리치필드의 한 개인집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리치필드 360 에보 데비뉴의 개인집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로 주택이 전소하고 주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당시 차고에 있던 주민 한 명이 화상을 입었지만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의 밑에 베이스는 다 날아갔고 지붕이 폭삭 주저앉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다행히 그 지붕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우리 비번 경찰하고 또 패출하는 경찰이 그 주인을 들어가서 구했어요. 그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앞에 부분만 화상을 많이 입었는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요 현재.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 당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굉음이 났으며 폭발로 인한 주택 파편이 주변까지 튀어져 나갔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화재가 진압되고 오후 늦게까지 복구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지금 리치필드, 클립사이드 파크, 할리스 파크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져가지고 불은 진압이 완전히 됐는데 그 순간에 이제 연쇄적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하고 가스를 다 퍼내서 다 이제 블락시키 지금 한 블락 전체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고. 사고 주택은 한 달여 전에 가스를 공급하는 PSENG에 가스 누출 관련 신고를 해 일부 시설을 수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은 현재 가스가 폭발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 부조 규칙 개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권자 배우자의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를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켄 쿠치넬리 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하달한 이민자 재정 보증인 법적 책임 강화 지침에 따라 공공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이민 부적격 판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은 과거 이민자들이 받은 공적 부조 혜택에 대해 이들의 재정 보증인, 즉 배우자에게 환급을 요청해 책임을 묻고 공적 부조 혜택 대상을 재정 보증인의 재정 능력을 기반으로 평가해 아예 혜택 대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침에서 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과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는 발표 이후 90일 전까지 연방기관 가이드라인 구축, 2018-2019 회계년도 종료 전까지 재정 보증인에게 통보, 환급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쿠치넬리 국장 대행은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나 가족, 배우자, 사적 기관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재정 보증 제도는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 관계에 의한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절차로 이민자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미국 재정의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한국 병무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입영 통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히고 병역 의무를 위반한 국외 여행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숙지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병무청이 병역 의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병역 의무 대상인 한국 국적 남성이 해외에 거주할 때에는 입영을 최대 37세까지 연기해주는 국외 여행 허가서를 가까운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여행 허가를 위반하면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국외 여행 허가 대상은 일반인과 국외 이주자로 나뉘는데 일반 허가 대상인 유학생은 병역 나이를 대학 25세, 대학원 28세, 박사과정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허가 대상이 한국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외 여행 허가는 취소됩니다. 국외 이주 허가 대상은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이나 재외국민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10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해외 거주한 재외국민입니다. 이들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습니다. 국외 이주 허가자가 한국 영구 귀국 신고 후 한국 6개월 이상을 체류해 국내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 국외 여행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또 한국 국적자가 2세를 출생하면 해당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해야 병역 의무를 지지 않으며 국적 이탈 기회를 놓치면 병역 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을 놓쳐도 한국 단기 방문과 병역 연기는 가능합니다. 한편 병무청은 미국 영주권 소지자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군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군 복무 중 국외 여행을 보장하고 항공료 지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수혜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한국인 수혜자도 소폭 감소한 총 6,62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다카 수혜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수혜자가 4월 말 기준 66만 9,080명으로 지난 1월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한인 다카 수혜자도 6,620명으로 지난 1월에 발표된 6,780명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한국 국적의 다카 수혜자는 여전히 전 세계 국가별 순위에서 6위로 전체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19만 840명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텍사스주 11만 430명, 일리노이주 3만 5,380명에 이어 뉴욕주가 2만 9,870명으로 네 번째, 뉴저지주가 1만 7,040명으로 아홉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다카 수혜자는 국책 모계지기관에 주택 융자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발표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주 국토도시개발부 고위 관계자가 피트 아규일라 연방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토도시개발부는 다카 수혜자를 책임질 권한이 없다고 전했고 이후 한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보낸 서한에서 다카 승인자는 합법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연방주택청이 지원하는 모계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김민선 관장과 이정화 이사장이 취임하는 공식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박물관이 한인들의 이민 역사를 재조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한인 이민사박물관 김민선 초대관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열린 행사에는 캐롤린 몰로니,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과 박효성 뉴욕 총영사, 조윤중 문화원장 그리고 한인 동포들이 함께 참여해 김 관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이 박물관 목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 우리 민족의 저력과 우리의 노력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뿌리를 찾고 또 박효성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미주 한인 동포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한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짓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한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박물관이 되기를 바란다며 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는 선언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앞으로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타 박물관과의 전시 공유, 세계 도처에 있는 전시품을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월드 허그 파운데이션이 기금 모금을 위한 갈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창립 후 미주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온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정치인들과 협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협회가 해온 입양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길명순 이사장은 3만 5천 명의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권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기조 연설을 맡은 존 신 사무총장은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이 지원하는 입양인 조이 알라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알라 씨는 52년 동안 시민권 없이 지내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아 시민권을 취득한 첫 번째 한인입니다. 월드허그 파운데이션은 알라 씨 외에도 현재 8명의 입양인들의 시민권 신청 과정을 돕고 있으며 40여 명의 입양인들이 시민권 신청 서류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이 지역 특산물 수출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전병순 부군수 등 부안군 미국 방문단은 지난주 뉴저지 리치필드를 방문해 농수 특산물 수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이 지역 농수 특산물 홍보를 위해 뉴저지 리치필드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이나 수산물들은 매우 영양가도 풍부하고 우수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러 왔고요. 또한 그 미국 시장의 홍보함과 동시에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 조사차 이렇게 오게 됐고, 부안군이 리치필드를 찾은 이유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지역 내에 H마트나 한양마트 등 한국의 농수산물을 파는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 상호협력 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앤서니 수아레즈 시장, 데니스 심 시의원 등 리치필드 정치인들을 만나 부안군의 농수특산물의 효능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접하고 있지만 새롭게 개발이 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접할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 부안군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부안군은 앞으로 미국 내의 한국계 대형 슈퍼마켓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에 방문해 뽕주, 참뽕 와인 등 부안의 특산품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올해로 출범 20주년이 되는 성균관대학교 북미주 연합동문회 정기총회가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열렸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정기총회 행사에는 본교 신동열 총장이 참석해 미주 동문들을 격려했고 윤용택 총동창회장, 김준영 재단 이사장과 미주 각 지역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신동열 총장은 축사를 통해 성장하는 대학의 위상을 소개하고 23만 동문의 모교를 위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학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인턴십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도전에 해당되는 큰 임무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미주 동문회가 대신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학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미주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가 선비상을 수상했고 뉴밀레니엄은행 허웅식 행장 등 다수의 동문들이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이병국 북미주 연합동문회장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동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맡는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제 소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2년이었습니다. 이제 마치고 다음 LA의 동문이신 전상훈 동문께서 다음 회장으로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정기총회는 토요일 본 행사에 이어 일요일에는 총장배 골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가진 뉴저지주가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를 추진합니다. 또 커네티컷주에서는 집에 보관한 총기 관리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주 주내 총기 규제 신규 법안 8개를 상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신규 법안들 중에는 판매된 총이 재판매나 분실 등으로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기상이 스마트건 판매 시 구입자를 먼저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은 기존 총기 소유 허가증을 매 4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때 매번 교육을 받아야 허가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총으로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과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는 주장 등이 엇갈린 가운데 표 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함으로써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주 상원에서는 이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법으로 확정되기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주에서는 최근 이튼법으로 불리는 총기관리법이 네드 라몬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길포드에 사는 15세 소년 이튼 송이 집안에 있는 총을 잘못 만져 숨진 사고 이후 추진된 것으로 집에 보관한 총기 관리 규정을 강화한 것입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2,696명의 아동들이 집안에 허술하게 보관된 총 때문에 사고를 당했으며 이 중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1,110명의 어린이는 부모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에서 레저 스포츠의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되는 페인트볼 총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신고된 페인트볼 총을 사용한 범죄가 28건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12세에서 80세 사이로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피격됐으며 페인트볼 총에서 발사되는 페인트 탄환의 속도는 시속 200마일에 달하는 만큼 대부분 심각한 외상은 물론 정신적 외상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페인트볼 총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중범죄로 간주된다며 반드시 안전장치를 갖추고 통제된 레크레이션 게임장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지역에서 길 가던 60대 노인을 폭행해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에나팍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12일 비치 블러버드와 오렌지 서프 애비뉴 교차로의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65살 노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노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같은 날 플러튼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1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14일부터 25일까지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 추천 공모를 실시합니다. 자격은 만 19세 이상 재외동포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고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과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임기는 9월 1일부터 2년입니다. 제출 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심사는 오는 8월 9일 한국 평통 사무처에서 진행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폴 고서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 12일 미국 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장 취업 실습 OPT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서 의원은 이번 법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OPT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스템 분야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즉각 OPT 프로그램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자 지원국이 발표한 뉴욕시 푸드스탬프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수혜를 받는 비시민권자 수치가 10.9% 급감했습니다. 이민자 지원국은 공적 부조 제한 정책이 이번 현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지원국은 최근 2년 동안 2만 5천 명의 뉴욕 시민이 4천만 달러의 베네핏을 포기하면서 이로 인한 뉴욕시의 경제적 손실은 7,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과 코리 존슨 시의장은 2019-2020 회계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시민 60만 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NYC 케어 프로그램 출범, 공립교 소속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 2020 센서스 예산 추가 책정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 뉴욕시 무상 킨더가튼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2,500만 달러를 책정해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1,900명의 학생을 더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흐리고 습도가 높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영상 23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영상 18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